최근에 제가 했던 작년에 했던 사건이에요. 구치소에 있는 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달라고 했고, 현장 가기시도에 찍힌 건데, 가게에 들어가서 담배를 한 수십만 원치 훔쳐서 가져온 거예요. 담배 수십만 원치를. 그 마스크를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지금 6개월째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눈썹 라인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있긴 한데, 네. 근데 마스크는 사실 요새 핸드폰도 마스크 써도 이렇게 얼굴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네, 역시. 그래서 그 혹시 뭐 요즘 기술이라면 좀 접근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 처음에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쓴 사진이 있었으면 할 수 있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저한테 준 사진은 저게 다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간청을 했어요. 제발 부탁해서 저 피고인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을 좀 찍어와 달라.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 구치소에서 사람을 이렇게 찍고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이 변호사가 그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이제 마스크 쓴 사진이 저한테 가져왔죠. 그럼 마스크 쓴 사람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화질 개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저 노이즈들이 많죠. 노이즈를 싹 제거해서 얼굴만 클로즈업한 후에 두 인물에 대한 매칭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죠. 이건 뭐 몇 포인트 나오겠어요? 90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네, 97.3%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네. 다음에 마스크 쓴 후, 마스크 쓰기 전. 그런데도 88%가 나왔어요. 아까 장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실험한 결과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0.9%. 이때부터 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재판이 뭔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마스크 쓴 사람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3%밖에 안 나왔어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승한 건가 보죠? 그렇죠. 네. 약간 눈만 가지고 했으니까. 네. 그래도 50%를 넘지를 않아요. 수치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연관성을 찾는지가 궁금해서. 보통 8, 90% 이상은 돼야 돼요. 아니네. 아예 이제 다른 사람인 거죠. 전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설마 지금 이게 2023년에 뭔가 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저 사람이 지목됐을까요? 목격자. 오늘 제목은 기억이죠. 기억이죠. 이 사람이 가게에 온 것도 맞아요. 사건 당시 밤이 아니고 낮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 전과가 있어요. 동정 전과가.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가게 주인한테 이 사람이 아침에 왔다 간 사람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을 잡으러 갔고 또 이 사람 잡으러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과도 있고 하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재판부나 또는 검사나 다 봤을 때 죄가 인정된다. 그리고 얘는 동정 전과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됐고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판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와, 천운이다, 천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무슨 결과냐? 전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어도 재판부에서 야, 네가 하는 분석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유죄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를 계속 이제 재판부한테 거의 30분, 40분 설명을 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논문에 의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어느 법정에서 어느 사건에 쓰였고 이걸 다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이 목격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맞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진짜로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이렇게 됐고 범인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까? 했더니 검정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화 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유죄.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무죄가 나왔어요. 진짜 큰일 하셨네요. 진짜 한 명을 살리셨네. 이게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과 관련된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기억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거에도 무서웠지만 지금은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 자체도 이렇게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개발이 돼요. 과거를 기록하고 빛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 사진. 사진은 사람의 기억과 눈도 아닌 그대로 빛을 담는 장비예요. 사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회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특이한 게 좀 있나요? 말이 어때요? 다 꽁충꽁충 뛰고 있죠. 예전에는 말이 굉장히 빠르게 고속 질주를 하고 있으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저런 그림밖에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진이 발명되고 에드워드 머리 리치가 움직이는 말이라고 해서 총 12장의 연속 사진을 찍게 돼요. 이게 최초의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어때요, 말이? 네 발을 딛고 뛰어요. 실제로는 두 발 꽁충 뛰는 게 아니고. 신기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초고속 카메라도 나오고 뭐 더 고해상도 카메라 나오니까 총알까지도 다 찍어내죠. 뭐 번개 치는 것까지도 찍어나고. 여기 계신 분들 사진 많이 찍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사진만 지금 찍어놓은 거에도 한 수만 장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은 유정 씨도 사진 찍잖아요. 네. 그냥 찍고 딱 저장만 하는 거 아니죠? 수정하죠. 네. 제가 실제로 유변조 분석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네. 사진 조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가 궁금했어요. 1865년에 링컨 합성 사진이에요. 꽤 오래됐네. 네. 얼굴이 합성된 걸까요? 몸이 합성된 걸까요? 아니면은 왼쪽이 진실한 걸까요? 우측이 진실한 걸까요? 원본이 있는 거죠? 하나도 조작이 안 된 거예요? 찾아보자.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왼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왼쪽 아닙니까? 그럼 왼쪽이 뭘 합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리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게 원본이에요. 우측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부통령이에요. 존 카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7대 부통령으로서 저렇게 자기 멋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도 멋있게 입고 팔도 이렇게 포즈를 취했죠. 이 사진 있는 반면에 링컨 같은 경우에는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키가 190cm까지 커지고 팔다리가 거미처럼 길어지면서 이게 자세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거를 합성을 해서 멋있게 만들자 라고 해서 $5짜리 지폐에 있는 그 얼굴을 존 카론의 몸을 그대로 가져다가 얼굴만 따다가 합성을 한 거예요. 얼굴만.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측에 있는 저 인물은 노예제를 찬성한 사람이에요. 참 역사적으로 좀 안타까운 이 합성 사진인데 그 링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큰 해는 없었어요. 우리 생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변조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박사 공부를 하면서 처음 치욕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005년에 세상을 바꿔놓는 위변조 분석 사건이 일어나요. 위변조 사건이 일어나요. 2005년에. 2005년? 네, 저하고 같은 일에 성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네이처지에 논문을 조작해서 낸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황우석 사태가 2005년에 있었고 제가 2009년에 박사 공부를 하면서 저도 박사 공부를 하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논문들을 다운받아서 봐야 되거든요. 쭉 계속 보면은 논문 서론에 항상 황우석 이름이 등장돼요. 이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사우스코리아에 있는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헨리 파리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위변조 분석 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논문에 항상 저렇게 쓰니까 그 밑에 위변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다 황우석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위변조 분석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변조 공부하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뭐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아요? 같은 형상들이 중첩되어 있죠. 네. 근데 저기 샘플링한 인덱스 번호는 다 달라요. 날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걸 찍어놓고 여러 개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잘라서, 오려서. 그래서 논문도 취소됐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사진 위변조와 관련된 것들이. 대한피부과 의사협회에서 저한테 문신 사진들을 쭉 보내줬어요. 어느 한 의사가 자기가 개발한 지우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감쪽같이 지워진다. 네, 너무 깨끗하게 지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의사분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문신이 있는 걸 지우려면은 한참 걸려요. 여러 번 계속해야 돼요. 색소를 다 빼려면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진다 하고 논문도 냈고 또 광고도 냈어요. 이 의사협회에서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설마 하고선 저한테 이 사진들 다 보내줘서 위변조 됐는지를 봐달라고 했어요. 위변조 된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사진이 문신하기 전에 그냥 미리 찍어놓고 자기 팔. 예. 그럼 왼쪽은 그냥 문신하고 해서 순서 바꿔서. 반대팔 아니에요? 반대팔? 저 점이 똑같잖아. 그러네, 점. 오, 점이. 저는 보자마자 이랬어요. 이런 식. 아, 이건 너무 가까이 찍었어요? 너무 멀리 찍고? 차가 없는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 두 개예요. 보세요. 어깨 저기 왼쪽에 옷 주름 보세요. 옆구리 밑에 부분도 주름 보세요. 오! 주름 똑같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문신을 지우고 다시 팔을 걷어올린다고 한들 저 주름까지 똑같이 표현. 그렇죠. 확률상.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포토샵을 썼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법정에 가면은 때를 쓴다고 할게요. 때를 써요. 무슨 때냐? 아니 저렇게 주름 같이 생길 수도 있죠. 포토샵 쓸 수도 있죠. 잘라내기 위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위변조 검출 맵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리터칭한 부분이 저렇게 검출이 되는 거예요. 대박.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그 위변조를 하는 것도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걸 잡아내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대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 만드는데 지금 여기 나왔던 검출맵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저 혼자서 단독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자기에 맞게끔 개발을 다 해요.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중에서 이거를 개발했고요. 딥페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여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딥페이크 많이 하죠. 네, 진짜로. 성범죄에도 이용이 되고요. 특정 인물을 막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답을 드리면요, 100% 못해요. 100% 위변조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창과 방패가 있는데요. 뭔가 공격해오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연구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을 개발하듯이 지금 시점에는 딥페이크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근데 그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뭐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들 다 믿지 말아라. 다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막 합성하잖아요. 지금은 얼굴을 딴다든지 몸매를 줄인다든지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예 없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최초의 빛을 기록하는 이 장비가 진실을 왜곡하는 장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록과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록이 점점 신뢰도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기억이 더 우위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하죠.